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낯선 나라, 한국의 시골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도 모두 다른 이국의 땅에서 그녀가 해바라기 씨앗 한 줌으로 일으킨 기적 같은 이야기. 그녀가 심은 건 씨앗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1초만 투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올레나 쿠즈네소바이며 올해 34이 된 우크라이나 출신의 농업연구원입니다. 지금은 경상남도 밀양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제 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잿빛 하늘 아래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에서 제 남편 미콜라와 2살배기 딸 소피아 그리고 저희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립농업연구소에서 농업경제학을 연구하며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지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마을 공동체에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느 날 밤 미콜라는 전선에 배치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딸 소피아의 손에 해바라기 씨앗이 담긴 조그만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언젠가 이 씨앗이 평화로운 우리 땅에 다시 심어질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말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도 빨리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3월 초 점점 가까워지는 포성 속에서 남편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고 강인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날 틈도 없이 며칠 뒤엔 연구소 건물까지 폭격을 맞아 폐허로 변했고 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해바라기 씨앗이 담긴 보따리를, 다른 손에는 잠든 소피아를 안고 저는 폴란드 국경을 향해 끝없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 그리고 너무나도 깊은 상실감을 껴안은 채 저는 그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지낸 1년은 너무도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직책도, 경력도, 심지어는 이름조차 낯선 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잠든 밤이면 저는 천막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콜라의 부재가 견디기 힘들었고 아이에게 안정된 미래를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점점 저를 집어삼켜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프 내에서 우연히 한국 NGO의 새싹 프로젝트 설명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농업 전문가를 한국 농촌으로 초청해 기술, 교류와 정착을 지원한다는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처음으로 다시 미래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손에 쥔 해바라기 씨앗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씨앗을 한국의 어느 땅에 심어 미콜라가 말했던 그 평화로운 날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은 경상남도 밀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오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 마을은 산수유꽃이 활짝 핀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문화도, 사람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는 마을의 시선들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맞이해준 사람이 바로 김민호 씨였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다 아버지의 병원으로 귀농했다는 그는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지역 멘토로 저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저는 그와 함께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민호 씨는 말수가 적고 처음엔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책임감과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익숙지 않은 환경 속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농장에 함께 나가 작은 밭을 둘러보며 작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땅도 해바라기를 심으면 좋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들고 온 씨앗이 단순한 기억의 조각이 아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농장 한켠에 해바라기를 심기로 했고 그날 밤 저는 소피아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남긴 씨앗, 이곳에서도 꽃 피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밀양에 정착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저는 조금씩 이 땅의 흙 냄새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을 타고 내려오는 안개를 마주할 때면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 강변이 떠오르기도 했고 볕 좋은 날 민호 씨의 농장에서 일할 때면 손끝에 닿는 촉감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적응과 달리
제 마음속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 문제만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한국어는 문법부터 억양까지 저에게는 정말 낯선 언어였고 번역기 없이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그런 저를 위해 매일 단어 몇 개씩을 알려주고 손짓과 표정으로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농장에서의 일과가 제게는 일종의 치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의 부모님, 김철수 어르신과 이영숙 여사님도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 후보라는 사실에 경계심을 보이셨지만 매일 아침 인사드리고 밭일을 돕고 소피아가 정성껏 그린 그림을 건넬 때마다 마음을 조금씩 열어두셨습니다. 이영숙 여사님은 저의 말 없는 눈빛 속에서 어릴 적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난 가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셨다며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함 뒤에는 여전히 문화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제가 심은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씨앗들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익숙하지 않은 작물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일부는 대놓고 외국 물건은 몸에 안 좋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판매를 위해 지역 장터에 나갔을 때 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뒤로 밀리거나 설명을 해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소피아 역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 했지만 언어도 문화도 달라 처음에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소피아의 말투나 점심 도시락을 보고 수군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소피아가 울면서 왜 우리 집은 남들하고 달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피아가 잠든 뒤 민호 씨의 농장 뒤 언덕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한 선택이었을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한 마을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다 주인에게 대놓고 외국인은 말도 못 알아듣고 손님 대하기 힘들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왔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서울에 사는 친구 알렉산드라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 뒤 올레나 넌 잘하고 있어. 한국은 우리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얼마나 계속 싸워나가느냐에 달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또 한 번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해본 유기농 방식으로 밭 한 켠 실험해봐도 될까요?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번 해보죠. 결과가 좋으면 같이 키워볼 수도 있겠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방식대로 토양 분석을 하고 천연 퇴비를 만들며 작은 밭을 일궜습니다. 소피아도 함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름 중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고 밭의 작물들이 하나둘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오래된 지하수 펌프를 교체해야 한다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활용하던 물 절약 관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고 그는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밤늦도록 밭에 나가 물 흐름을 조절하고 손으로 관로를 정비하며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호 씨는 제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일할 때 인생의 전부를 거기다 걸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내려와서 처음엔 저도 매일 후회했어요. 근데 이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을 만나서.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콜라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이라는 것을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저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찾아왔을 때 농장은 제 인생 처음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가뭄과 싸우며 지켜낸 밭에서는 각종 유기농 작물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힘겹게 키워낸 결과물 앞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햇살, 그리고 바람 소리조차 그 순간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가장 벅차게 만든 건 남편 니콜라가 소피아에게 건네주었던 그 해바라기 씨앗들이 드디어 활짝 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피어나던 해바라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 노란 꽃들은 이국의 땅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고개를 들어 햇살을 향해 피어났습니다. 저는 해바라기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콜라, 우리 씨앗이 이곳에서 꽃을 피웠어요. 민호 씨는 그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자고 했고 그 사진을 계기로 우리는 작은 유럽이라는 이름의 작은 농산물 직판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IT 기술을 활용해 QR코드로 작물의 재배 이력과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저는 우크라이나 유기농법을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외국 작물도 한국 땅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점점 우리의 작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직접 맛을 본 후에는 생각보다 달고 맛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소피아는 이영숙 여사님의 손에 이끌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마을 아이들과 전통놀이를 하며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딱지치기를 하던 소피아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웃음은 전쟁 이후 처음 본 아이의 해맑은 표정이었고 제게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불안과 마주하면서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한 배려로 제 일상을 도왔고 저는 그런 그에게 조금씩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엔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나는 아직 미콜라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이건 미콜라를 배신하는 게 아닐까? 어느 늦은 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저는 더 이상 마음속 이야기를 담아둘 수 없어 민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아직도 남편을 꿈에서 봐요. 전쟁 때 그 마지막 날도 계속 생각나요. 이런 제 마음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요? 민호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올레나 씨, 저는 당신의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의 미래도 모두 존중하고 싶어요.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국 땅에서 제가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 첫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콜라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이제는 제 앞에 놓인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려는 용기를 내는 중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마을회관에서 진행하는 기초 한국어 수업에 참석했고 저녁이면 민호 씨와 함께 뉴스를 보고 단어를 외우며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저를 조금씩 올레나 씨에서 우리 며느리감으로 불러주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이곳에 뿌리를 내려간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보르시를 맛보고 함께 우크라이나의 농촌 다큐멘터리를 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참 따뜻한 나라네요. 전쟁만 아니었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해 아침 민호 씨는 농장 한켠 해바라기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올레나 씨, 이제 우리 이 땅에 함께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소피아 아빠가 되어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해바라기 씨앗 보따리를 꺼내 민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미콜라가 우리에게 남긴 희망이에요. 이제 이건 우리 셋의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봄, 밀양의 들판은 해바라기와 산수유가 함께 피어났습니다.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달라진 제가 그 꽃들 사이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호 씨와 제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전통이 어우러진 결혼식을 올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영숙 여사님은 손수 한복을 만들어 주셨고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전통 의상인 비시방카를 입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계셨고 친구 알렉산드라는 서울에서 내려와 소피아와 함께 꽃길을 걸었습니다. 소피아는 한복을 입고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민호 씨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순간 저는 미콜라와 함께 보냈던 시간도 전쟁 속에서의 고통도 모두 이 자리까지 저를 데려다준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픔을 기억으로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이후 저희는 농장의 이름을 해바라기 농장으로 정했습니다. 미콜라가 남긴 씨앗에서 시작된 이곳은 이제 저희 가족의 희망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했고 저는 우크라이나의 유기농 기법을 접목시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해바라기 농장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마을 어린이들은 소피아를 농장 딸이라 부르며 함께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저를 올레나 며느리라 부르시며 수확철마다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올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녕히 계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며 등교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소피아는 두 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아빠는 하늘나라, 아빠는 땅나라라고 말하며 미콜라와 미노씨를 모두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언어가 때로는 어른보다 더 깊은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깨닫습니다. 2025년 저희 농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 시장에서도 저희의 유기농 작물들이 입소문을 탔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국인 농업 전문가의 한국 농촌 정착 모델로 저를 초청해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미콜라가 남긴 해바라기 씨앗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엔 너무도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농장은 단지 농산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농촌은 세계 어디에서 온 사람이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다고.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 한국 여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 아이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잿빛 하늘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밀양의 푸른 하늘 아래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함께 농장에 서서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농장은 단지 작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게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준 이 땅,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해바라기와 산수유가 피어있는 농장에서 오늘도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올레나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 국경을 넘는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